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여러분은 동의하실 건가요? 이 질문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고통과 괴로움 없이 담배에서 해방되는 마법의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사용하실 건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지식을 찾게 되실 거예요. 만약 흡연자시라면 꼭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꼴찌였던 저는 담배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즐기기 때문에 폈고 끊어야 하는 이유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오른팔과 다리가 저리게 되면서 이게 설마 담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도중 6개월 전쯤에 혼자 네팔에 여행을 가서 에버레스트 산 옆에 있는 아나푸르나라는 섬에 혼자 등산을 하게 됐어요. 5,000m가 넘는 고지대 산이라 엄청나게 숨이 차는 환경이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고산병이 심하게 왔었고요. 그렇게 숨이 차는 환경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헐떡거리면서 담배를 피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사실 담배를 끊고는 싶지만 금단 현상이 두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해야 될 때 없으면 안 되니까 포기하기 정말 어려웠고요. 담배를 안 피면 일을 못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게 되니까, 그리고 이미 오래 펴왔고 바꾸기 힘든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던 저는 네팔에서 돌아와 마치 마법과 같은 책을 선물 받게 됩니다. 저는 영문을 읽었지만 제가 본 그 책은 전세계 5천만 명을 금연시킨 알렌카라는 사람의 스탑 스모킹이라는 책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이 책을 기반으로 정말 쉽게 금연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기획하게 됐어요.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정말 마법같이 담배가 싫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나갔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신다면 다시 돌아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찾기 쉬워집니다. 만약 계속 보실 거라면 담배를 피면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아마 자세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공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3가지 주제는 바로: 첫째, 정신력으로는 담배를 못 끊는다. 둘째, 잘못된 동기로 금연을 시작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셋째, 금단현상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3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셨을 때 나도 정말 쉽게 고통 없이 담배를 끊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정신력과 의지로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 금연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신력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정신력으로 담배를 끊는다는 건 바로 흡연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는 절대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불쌍한 삶을 살게 돼요. 금연은 어렵다는 완고한 믿음이 아주 강하니까 이런 믿음을 먼저 없애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연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신체적 금단 현상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고통은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감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희생심을 가지고 금연을 시작하니까 큰 상실감을 맛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해봤는데 뭔 개소리냐고요? 저도 정신력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고 나니 금단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2-3일 동안은 약간의 허기짐과 같은 그런 증상이 있긴 했어요. 니코틴 없이 3주만 참을 수 있으면 신체적인 니코틴 의존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신적인 의존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정신력과 의지로 금연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흡연의 주된 원인은 세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존이 사라져도 담배가 계속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싫어지길 원하신다면 흡연에 관한 세뇌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카드가 달릴 건데 제가 올린 흡연자의 환상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했던 사람들이 다시 피면서 둘러대는 핑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짧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현재를 담배를 피면서 즐기겠다. 두 번째, 금연 시기가 좋지 않았다. 휴가가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겠다. 세 번째, 담배를 피지 않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친구나 가족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담배를 펴야 한다. 담배를 끊어본 사람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담배 없는 인생이 절대적으로 즐겁다고. 사실 담배는 줄이면 더 줄일수록 더 피우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함정이에요.
담배를 줄이겠다는 사람이 절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첫째, 다음에 피울 담배에 마음을 졸이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담배를 줄이기 전에는 피울 때마다 금단 현상이 완화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과 담배를 줄이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2배를 견뎌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를 완화해주는 담배가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기다렸다 피우는 담배는 더욱 귀중한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적게 피는 것이 담배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담배를 줄이겠다는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해요. 흡연량을 줄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고문이에요. 담배를 피는 행위는 마치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는 행위와 같아요. 벽에 머리를 계속 찍는 고통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계속 담배를 피는 것과 같아요. 담배를 최소한 피울 때만 피운다는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흡연은 평생 지속되는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무언가가 아니에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끊으려 하지 않으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줄이면 줄일수록 금연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치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치만 피는 건 괜찮겠지라는 이 믿음 때문에 금연을 하루조차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믿음은 교묘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된 계기는 딱 이 한 가치부터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곤란한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 때문에 피는 딱 이 한 가치가 다시 여러분을 올가미에 가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달이나 끊었으니까 딱 한 개 정도 피는 거는 괜찮겠지, 확인차 펴보는 건 괜찮겠지, 이것도 함정이에요. 딱 한 가치만 피면서 비흡연자가 되는 길은 절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 딱 한 가치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지 않는다면 고통 없이 미련 없이 자연스럽게 끊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담배를 피우기 전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담배를 피우실 건가요? 대답은 물론 아니오일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지 않겠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언가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알렌카는 말합니다.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두려움과 평생을 담배를 필 때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당연히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시도해보겠다는 다짐에서부터 금연은 시작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못할 거라는 것은 정말 환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더 건강하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에게 독곡물을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혐오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연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는지 잘 알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20년 동안 미친 꼴찌였던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쉬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건 4개월밖에 못 끊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5천만 명을 금연시킨 알렌카의 고통 없는 금연법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담배를 끊었을 때 손해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올린 흡연자의 환상편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카드를 다시 띄울게요. 영상 설명에도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금연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머릿속의 불안감 때문인데 이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담배는 맛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집중이 잘 되게 해주고 지루함을 없애주고 똥을 잘 싸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고 등등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롭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금연으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밥이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상이 더 재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담배를 피면 미각과 후각이 파괴되어서 밥은 더 맛이 없어지게 되고요. 일상은 짜증이 나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흡연자는 담배가 좋아서 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만약에 담배를 피움으로써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이유가 바로 쉽게 부끄러움을 타는 어린 시절에 저희가 담배를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담배를 대체하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니코틴이 들어간 대용품은 당연히 안 되고요. 사탕이나 껌처럼 심리적인 대용품도 안 돼요. 니코틴 패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니코틴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는데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니코틴 패치로 담배를 끊는 확률은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사탕이나 껌을 씹는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저희가 담배를 원한다는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를 원한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끊게 되면 얻게 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는 건강,
돈,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정도가 될 건데요. 하지만 잘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큰 이익은 참된 자신감과 용기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여러분에게 큰 돈과 행복한 관계, 건강한 몸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경멸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현실이 크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것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담배에 사용하는 돈은 평생 1억이 넘고요. 담배를 끊으면 건강이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는 돈이 더 생기니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잘못된 동기로 금연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입니다. 이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금연해서 담배값을 절약해서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 얼핏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동기로 금연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할 경우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인해 담배를 끊는 것도 잘못된 동기라고 합니다. 초반에 며칠간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첫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금연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의 강요에 의해 혹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잘못된 동기로 금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압박감만 늘어나기 때문에 피고 싶은 기분이 더 들기 마련이에요. 또 결국에는 약속한 사람들 몰래 피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존도가 더 올라가고 자기 혐오를 더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차라리 담배가 좋다면 끊지 마세요. 둘째, 남을 위한 마음으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력, 의지로 금연을 하면 만약 실패했을 경우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저희에게 좌절감을 더 준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우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돈은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억하고 600만 원 정도가 돼요. 또 담배를 피면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곤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담배를 피울 때 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흡연이란 합리화의 결과, 니코틴 중독 현상, 딱 이 두 가지일 뿐이에요. 흡연은 습관도 아닙니다. 만약 습관이었다면 저희가 일본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서 다른 쪽 좌석에서 운전을 하루아침에 하는 그런 습관이 바뀌는 일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이란 사실 바꾸기도 쉬운 거고, 흡연은 습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혀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흡연은 단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어떠신가요? 금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생기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밑에 댓글에 나는 금연을 하겠다 라는 자기화건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금단현상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슨 헛소리냐, 내가 금단현상을 직접 경험했는데 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수많은 금연 시도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한 시도와 그 전에 한 시도 외에는 다 금단현상이 정말 심하게 왔었어요. 하지만 알렌카의 금연법을 알고 난 후에는 그런 금단현상은 거의 사라졌고, 아주 미미한 허기짐과 같은 그런 몸의 증상이 조금 오긴 왔어요. 그리고 한 2-3일 정도 있다가 그런 증상도 완전 사라졌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담배를 끊고 평생을 참으면서 살아갈까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담배가 싫어질까요? 그게 진짜 가능하긴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렌카의 금연법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은 정신력과 의지로 담배를 끊으셨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고통 없이 담배를 끊으신 분들은 자신이 담배를 왜 피는지,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자신은 사실 담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초조해하지도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작은 스트레스 정도는 있겠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애당초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필요성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금연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고통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틀리셨습니다. 금단현상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담배를 원한다는 환상은 사실 말 그대로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담배가 조금은 싫어지셨나요? 아니면 더 피고 싶어지셨나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